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경희대학교의 2022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를 분석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고려대학교의 수시 입시 결과를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일반적인 내신 등급 지표 이외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 및 출신 고교 유형 비율 등 다양한 지표들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공개를 하고 있는 만큼 주요 전형인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형 전형,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형 전형을 각각의 컨텐츠로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고자 하니까 학부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고려대학교의 경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두 번의 2022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대다수의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는 첫 번째 영상 속 입시 결과의 지표에 오류가 있어서 두 번째 영상을 다시 게시한 것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본 컨텐츠는 오류가 없는 두 번째 영상을 기준으로 제작을 했다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와 2021학년도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수시 입시 결과 분석 컨텐츠의 링크입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이전의 경희대학교 컨텐츠와 마찬가지로 이개 연도 입시 결과를 함께 분석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컨텐츠만 살펴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고려대학교에서 어떠한 흐름으로 전형을 운영하고 실제로 어떤 변수들에 따라서 입시 결과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위에 두 컨텐츠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전형의 비교 요약 자료를 첨부를 해놓았는데 고려대학교의 전형 구성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복수 지원 가능 여부 등의 측면에서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전형 구성 및 전형 목적과는 살짝 다르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전형으로든 고려대학교를 지망하고 있다면 간단하게라도 해당 표를 기억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전형은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인데 첫 번째 자료는 2022학년도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의 전체 전형 결과 및 연도별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고 운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형 내의 변수는 크게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이전에 몇몇 컨텐츠에서 예상했다시피 문이과 통합수능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58.8%에서 42.8% 정도로 꽤 많이 낮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 계획 및 모집 요강을 살펴보신 분이라면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2023학년도의 경우에는 2022학년도에 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1등급씩 완화될 것으로 예고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비율 변화와는 별개로 고려대학교의 네임밸류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량적인 교과 점수보다는 정성적인 서류 점수가 의외로 강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원 전략 수립 시 꼭 참고를 하셔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자, 즉 최저 충족률이 42.8% 정도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총 지원자 대비 42.8%는 4,084명이기 때문에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3,973명과는 수치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인재발굴처 문의 결과 수치 자체에는 오류가 없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사정이야 인재발굴처 담당자만이 알고 있겠지만 석소장의 생각으로는 지원자 9,540명 중에서 고등학교 자체에서 추천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는데 막무가내로 지원했거나 추천 자격은 갖고 있었지만 적격 평가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학생 257명을 제외한 9,283명을 대상으로 산출한 비율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으니까 해당 요소를 고려해서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언차 말씀을 드리자면 적격 평가 대상자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측에 해당 전형으로 지원하겠다 의견 표명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추천 자격을 취득했는지 또한 이 고구장 추천 증빙 서류가 확실히 송부되었는지 등의 사항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꼭 인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는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의 단과 대학별 주요 지표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합격자 내신 지표에는 최초 합격자와 충원 합격자를 모두 포함한 총 합격자의 자료가 기재되어 있고요. 작년이나 올해나 고질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낮은 몇몇 단과 대학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래 두 사진은 고려대학교에서 게시한 동영상 자체를 캡처한 사진인데 기준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로 흰선 그래프의 최하단은 가장 높은 교과 등급을, 세로 흰선 그래프의 최상단은 가장 낮은 교과 등급을, 네모 상자는 상위 25%에서 상위 75%에 해당하는 구간을, 가로 흰선은 중앙값을, 다이아몬드는 평균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값을 의미하는 가로 흰선과 평균값을 의미하는 다이아몬드의 관계, 세로 흰선의 길이와 네모 상자 구간 길이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 고찰점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으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고
참가하시면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석 소장이 직접 제작한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의 단과 대학별 2개년 2결 비교 분석 자료입니다. 이전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가장 오른쪽 표는 2022학년도 지표에서 2021학년도 지표를 뺀 값을 의미하고 있는데, 자연계열 의과대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021학년도 대비 2022학년도에 들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약 25.9%포인트 감소, 충원율은 30.9%포인트 증가,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은 0.02등급 하락, 표준 편차는 0.02 감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듯 하고요. 전반적으로 인문계열 소속 단과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큰 폭 51.4%에서 37.1%로 떨어졌으며, 자연계열 소속 단과대학의 경우에는 비교적 선방을 했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이과 통합수능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문과 학생들이 비교적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서 발생한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도 이 현상의 여파로 인해서 대부분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이 상승하고, 비교적 오밀조밀해진 자연계열 소속 단과대학과 다르게 인문계열 소속 단과대학들은 대부분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이 하락을 하고, 구간 자체도 비교적 뜨문뜨문해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자료를 2023학년도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변수와 접목을 해서 올바른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료는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세부 모집 단위별 상위 70% 합격자 내신 등급 정리 자료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고려대학교 측에서 제시한 단과대학별 순서로 정리를 한 자료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각 계열별로 경쟁률이 높은 순서,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상위 70% 합격자 내신 등급이 높은 순서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본 전형이 일반적인 학생부 교과 전형과 다르게 순수 교과 100% 전형이 아니라 교과 80% 플러스 서류 20%로 구성된 전형이기 때문에 합격자 내신 등급만 보고 지원 전략을 세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맥락이 비슷한 두 전공 분야를 골고루 챙겨온 학생이라면 비교적 선택지가 있는 지원 전략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방금 석 소장이 말씀드린 사례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아래의 자료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석 소장이 직접 제작한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의 세부 모집 단위별 2개년 2결 비교 분석 자료입니다. 자료 산출 기준은 위의 비교 분석 자료와 마찬가지이고,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감안을 해도 경쟁률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보편화, 문이과 통합수능 시행으로 인한 이과 학생들의 자신감, 표면적으로는 2022학년도에 들어서 사라진 면접평가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올해인 2023학년도의 가장 큰 변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완화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본인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채운다는 전제하에 2개년도 비교 분석 자료를 토대로 본인의 강점 분야가 정량평가인 교과 부분에 있는지 아니면 정성평가인 서류 부분에 있는지를 잘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교과 80%로 운영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임에도 총 합격자 내신 등급의 최고 빼기 최저 격차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지금 이 화면에서 보고 계신 콘텐츠에서 계산을 해두었다시피 1등급 구간에서는 내신 0.05등급마다 최종 평가 교과 점수가 0.08점씩 떨어지는 양상이기에, 내신 등급으로 인해서 생기는 점수 격차가 생각보다는 적다는 점 등을 고려를 해보면 서류평가의 중요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추산할 수 있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꼭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료는 2022학년도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고교 유형별 그리고 졸업 연도별 합격 비율 자료입니다. 2021학년도에 비해서 지원자의 양상은 거의 동일하지만 총 합격자의 양상 속에서 일반고의 비율은 95.9%에서 91.6%로 감소했고, 자사고의 비율은 2.9%에서 4.0%로 증가, 특목고의 비율은 1.1%에서 4.4%로 증가를 했고, 졸업 예정자의 비율은 92.8%에서 96.7%로 증가, 재수 이상의 비율은 7.2%에서 3.3%로 감소를 했습니다. 석 소장이 자료를 제작하면서 살핀 여러 지표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예상되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추정 정도일 뿐 고려대학교 측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은 각 계열별 그리고 단과대학별 구성을 세부적으로만 살펴보아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해당 전형의 경우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범주에 속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해당 비율이 딱히 중요하지는 않은 상황인지라 오늘의 콘텐츠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콘텐츠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2022학년도 고려대학교 2결 분석 콘텐츠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작을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